그러니까 이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되자 그야말로 잘 나가던 특검의 몰락, 박영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파 진영의 많은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본인은 그야말로 잡범 수준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숴가지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도 다 포맷을 다시 해가지고 리셋을 했다. 자, 본인이 그렇게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또 구속시켰을 때 대부분 구속시킨 이유가 증거 인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시킨 그 사유로 본인이 구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로서 이렇게 이런 증거를 왜 숨겼냐, 또 이거를 왜 없앴냐 이라고 해서 본인이 추궁했던 그 사건, 그런 사건에 본인도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핸드폰, 휴대전화를 없애버리고 또 관련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또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자, 이런 걸 보면 박영수가 이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범죄를 그대로 학습하고 본받았고 따라했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본인이 중수부장도 했고 특검을 했고, 자, 서울고검장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자, 이렇게 한때 검찰에서 잘 나가던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자, 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 말하자면 경제 공동체, 묵시등 청탁. 여기서 잘 드러나는 거 있는 것처럼, 박영수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그렇게 기세등등하는 모습들은 가보니까 그 앞에도 이런 범죄와 혐의가 관련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혐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자, 박영수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야말로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당사자가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하고 보수 괴멸에 앞장섰다라는 점에서 많은 우파 국민들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영수에게 수사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통이 터지지 않을까. 자, 이런 자에게 당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억울하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또 가짜 수산업자에게 차량과 뭐 여러 가지 금품을 제공받아가지고 그것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잡범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느 부패 사범보다도 재질이 좋지 않다 하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력을 가진 그가 법적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점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정의로운 검사를 자처하더니 남들을 단죄했던 박영수의 몰락이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박영수는 조폭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통으로 출발했습니다. 1998년부터 1999년 그는 서울지검 강력부장을 지냈습니다. 이후에 2003년도에 서울지검 2차장으로 SK 비자금 수사를 지휘하면서 특수통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은 그의 검사 경력의 절정기였습니다. 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 자금 그룹의 비자금 사건, 대우그룹 분수회계 사건 등 대형 경제 수사가 당시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그는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경제 사건을 수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은 피웠을까. 그러니까 뭐 기업 총수들 우습게 알고 자금 담당들 불러가지고 호통치고, 자, 증거 내놔라, 어디 숨겼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박영수는 이들보다 훨씬 더 치졸한 그야말로 잡범 수준의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자, 이 과거에 박영수로부터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치를 떨고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는 서울고검장을 사직하고 이 특검 박영수의 변호사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시절은 그렇게 뭐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1월 달에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이 선거 때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으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나가는 것도 자기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박영수를 포함해서 다수는 아니지만 상당수 이 검사들은, 자, 이 검찰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순간 뭔가 이 신분이 수직 상승해가지고, 자, 전부 다 내 밑에 사람이고 나는 내 돈이 없어도 나중에 전부 다 그건 내 돈이다. 그러니까 검사로 있을 때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뭐 재벌이든 뭐 이 말하자면은 고위직이든 전부 다 수사 대상으로 보고 수사를 했고, 나중에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오면은 떼돈을 벌려고 작정한 사람 같이. 자, 이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런 이 검사 판사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식의 부정부패의 전형을 걷고 있는 거 아닐까. 그것도 대표적으로 바로 이 정관예우라는 이런
그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걸 기승을 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대장동 일당과는 그 전부터 얽혀 있었습니다. 김만배와는 검사 재직 때부터 친분이 두터웠고, 2015년 때부터는 화천대유의 상임 고문을 맡았습니다.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 때는 이 김만배가 거의 출근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 박영수가 김만배 보고 심부름도 시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만배와 박영수는 개입돼 있었고, 나중에 대장동에서도 박영수와 김만배는 초기 이 기획자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달에 박영수가 자신의 대리했던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건설업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서 중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카지노 비슷하게 이런 업에 관계되어 있는데, 거기에 피해자가 소송을 대리했는데, 소송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박영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졌다고 했어. 그래서 소송을 진 사람이 흉기를 들고 박영수를 휘둘렀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흉기를 휘둘렀던 사람들은 살인 미수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박영수는 변호사로서의 평판도 추락했던 거고, 이 2016년도 12월 달에, 자, 박영수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으로서 조사를 하면서 탄핵 국면에서 특별검사를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본인이 50여 명을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50여 명. 자, 이 50여 명이 지금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박영수 앞에 몰려가가지고 호통치고, 박영수가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또 박영수에게 여러 가지 모욕을 당했던 걸 생각하면 기가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자신의 평판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 특검직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 특검도 그 당시에 이 박지원이 추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여기서 할 때 박지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박지원, 조성수 변호사, 그리고 여기 박영수, 이 두 사람 중에 박영수가 채택이 됐는데, 이 박영수를 추천한 사람이 박지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똑같아 하는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영수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서 곽상도에 이어서 구속된 두 번째 인사가 됐습니다. 자, 다른 범죄자들처럼 핵심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바로 그의 구속의 근거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이 혐의가 아들에게 있고 확성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법조계에서는 많은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들은 그야말로 많은 이 검사들 재판부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도 야, 안 되겠다, 이게 특검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박영수가 특검 박영수가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망치로 부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 과거에 이런 혐의 전부 다 범죄다라고 해서 자기가 다 집어넣었는데, 본인이 지금 변호사로서 자기가 쓰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다 부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저장된 자료와 종이 서류점도 폐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증거인멸 혐의를 걸어서 많은 사람을 구속했던 박영수가 똑같은 이유로 구속된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하는 겁니다. 자,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검찰은 박영수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그가 운영하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상당수 찾았습니다. 자, 박영수가 2015년 9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작성한 자금 차용 약정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박영수가 50억 원을 이 주식 배당금 명목으로 김만배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박영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약정서를 A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박영수가 있는 여기 이 변호사 사무실, 여기에 김만배가 자주 가고 나중에 김만배와 함께 사업 구상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박영수가 2014년부터 11월부터 12월 남욱에게 변협자금,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에 관한 증거도 여기 바로 법무법인 강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사무실을 그야말로 범죄 아지트처럼 사용했다고 보이는 겁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B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더니 3억 원의 배분 방법을 논의하는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B 변호사는 박영수의 변협 선거 자금 관리를 맡았는데 다른 범죄자 뺨친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른 범죄자 뺨친다. 그러니까 범죄 수사를 하면서 본인이 범죄 수법을 다 배웠다,
있고 보인 겁니다. 현재 박영수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포르쉐 렌트카 등을 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라더견 씨 관련 회사 두 곳의 법률 자문에 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영수가 손을 안 댄 곳이 없다. 뭐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사기꾼들까지 곳곳에 손을 벌리고, 그래서 박영수는 본인이 그만두고 나왔는데 다른 관련자들의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박영수가 한 20여 군데로부터 여기에 뭔가 정관 대우로 받고 있더라. 그러니까